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스미 총 떼면 총수 없는 총수담아 총총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쌤, 총총총. 슝슝슝. 열심히 하시네요. 어서 오세요. 열심히 해야겠죠.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똑같습니다. 뭐 이런 뭐 더운 날씨 그리고 또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날짜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해갖고 무장을 하고 갔는데 예. 해가 쨍쨍했던 어제 교육 일정이 있었어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전혀 그럴 리가 없죠. 예. 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주말에도 또 비가 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무료하잖아요. 네. 평소에 무료할 때 뭐 하세요? 집에서? 평소에 무료할 때 저는 영화 보거나 드라마 많이 봐요. 드라마. 저도 네. 드라마 많이 봅니다. 아, 네. 최근에 쌤. 뭐 어떤 드라마 보신 거 있어요? 저는 멜로가 체질을 다시 정주행했어요. 그런 것들. 네, 대한민국 너무 PD들이 좋더라고요. 꼭 봐야 된다는 그 예,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 PD님 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드라마 하니까 저도 드라마를 원래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었는데 네.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쌤은 어떤 드라마 많이 보세요? 저는 이제 좀 예전에 몰랐던 드라마들. 예전에 그 해피타임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아. 명작 극장이라고 옛날 주말에 드라마 아침에 했던 거. 아침에 하던 거. 지금은 볼 수 없는. 추억의 그 프로그램 아니에요, 쌤? 그거 클립이 요즘도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 오게티를 찾아라 막 이런 거 있었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오게티는 저는 못 찾고 이제 어. 제작진이 찾아주는. 되게 그런 추억이네요. 그렇죠. 그런 추억의 드라마들을 보다가 최근에 그 97년작. 97년에 몇 살이셨습니까? 전 3살이었어요. 세- 만 나이로 해야 되나요? 네네. 오늘부터인데. 네네. 잠시만요. 두뇌 풀 가동. 몇 살이죠? 2살인가요, 그러면? 2살 아, 혹은 예, 1살 2살. 반. 예, 예. 그때쯤 나온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걸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오. 약 50부작 정도 드라마인데 아니, 드라마 되게 제목이 옛날 드라마예요? 완전 옛날 드라마인데 사랑하니까라는 드라마인데 이영애 씨가 주인공. 그리고 작가가 김수현 작가. 오. PD는 박철 PD님이라고 오.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태어나시기 전에. 들어본 적 있는 것 대발이 같아요. 아버지였던. 예. 그 제작진이 만든 드라마를 보는데 어찌나 그렇게 대사가 유려하고 재밌던지 예. 추억에 휩싸였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생 때였는데 그때는 아니, 예. 미처 몰랐어요. 그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그 드라마가 되게 아버지 혼자가 딸 셋을 같이 좀 이렇게 보다듬어 주시면서 예. 엄마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의 그 홈 드라마로 예. 따뜻하게. 아니 유명한 이렇게 드라마에 진심이시라고요? 쌤 이거 약간 네. 그것도 오늘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하는 거죠. 오늘 또 드라마랑 관련이 있는 거 맞죠? 어떻게 맞죠? 아셨어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 정말 이제는 네. 구색을 맞추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저와 작가님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오늘은 뭔가 이 예. 사랑하니까라는 드라마가 실제로 SBS에서 자체 제작한 게 아니라 외주 제작을 한 드라마거든요. 그 당시에 외주 제작이 있었어요? 그럼요. 오히려 IMF 전엔 좀 더 많았다가 아. 확 줄어든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외주 제작을 했던 곳이 HBS라는 케이블 TV 방송사 현대방송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 현대방송하니까 뭔가 현대자가 들어가니까 느낌이 예. 현대하지 않나요? 그죠? 예. 맞습니다. 현대그룹에서 계열이 있었던 금강계획 산하의 회사였던 HBS 현대방송에 대해서 오늘 총총총의 기업 스토리로 준비했습니다. 와, 저는 HBS를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국 얘기를 또 처음 들어본다고 네. 하니까 또 흥미로운데 네. 이 현대에서 했던 방송이라고 한다면 네.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네, 관련이 있는 그런 스토리겠죠? 그렇죠. 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방송 사업에 대한 열의가 있었던 네. 명예회장의 스토리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니까 예.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뭐 정주영 회장의 호인 아산을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예.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와 국제화로 나아가는 주요 고비마다 혁혁한 공을 세웠던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 일단 시도해보고 끝을 보자라는 취지로서 예. 굴주의 건설 산업,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 다양한 뭐 주택 시공 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간 산업부터 소비재 산업까지 90년대 후반까지는 현대그룹이 우리나라 제1의 넘버원 대기업 집단이었다라고 알려질 만큼 입지전적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물의 다양한 사업 스토리들도 물론이고요. 뭐 소떼를 모고 방북을 했던 그런 일화들 그리고 대선에 시도했던 일들까지 정말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록이 될 만한 인물 정도로 알려져 있는 정주영 회장의 사업들 대부분 성공 가도가 있었지만 일부 실패한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업이
잘 나갔다가 안타깝게 실패를 했던 사업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오, 우리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누구나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체로 다 성공 가도를 달렸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HBS 약간 비우된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네.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HBS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이게 사실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방송사를 직접 보고 자란 세대여서 네. 할 말이 많을 줄 알았는데 방송용으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남아있는 정보가 사실상 없는 그런 상황. 아이고, 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마 사랑하니까가 HBS에서 제작한 거의 유일한 제작물로 현재 남아있는 수준일 만큼 역사 속에 많이 잊혀져 있게 된 그런 회사인데요. 옛 현대그룹의 금강기획 계열에서 연애오락 전문 채널로 1995년 케이블 사업이 태동하면서부터 설립된 종합편성 채널의 유사성이 있는 우와, 회사입니다. 연애오락 채널이네요. 예, 연애오락 채널. 오늘날의 TVN의 전신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개국을 앞두고 광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H, 하품이 나올 때 B, 버튼을 누르면 스마일을 드립니다. 라는 포부로 개국을 했다고 하네요. 참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예. 그런 구성과 기획이지만 95년 3월 1일에 케이블 TV 개국과 함께 사업이 설립되었고 97년 2월 달에 별도법인으로 독립을 해왔답니다. 이게 지금 IPTV처럼 지금은 각 권역이나 지역마다 혹은 네. 그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채널의 라인업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케이블 타업 초기에는 번호를 지정했던 지정 번호였습니다. 19번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현재 사옥은 현재 CJ ENM의 커머스 부문, 저의 친정 회사죠. 이 회사의 남태령에 위치해 있는 사옥에 지어졌던 회사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이곳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정주영 회장이 목을 직접 선택해서 골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뭔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키워드를 통해 저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거예요, 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HBS가 지금은 또 없는 이제는 실패한 방송국이지만 네. 시대를 앞서서 실패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을까요? 되게 이제 실패를 논하기 전에 시대를 앞서갔다 하면 너무 빨랐다. 지금 만약에 도입됐다면 굉장히 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담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 HBS 현대방송을 얘기하려면 우리나라의 케이블 사업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업계에 속해 계신 분들, 특히 지상파 외적인 방송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케이블 TV 사업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표방됐던 건 노태우 정권 이후부터 서서히 도입이 되어 김영삼 정권이 되어서 좀 더 발현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네. 95년도 이전부터 해외의 여러 사례들, 다양한 매체들이 다양한 채널과 볼거리, 즐거움을 제공한다라는 취지로서 국내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네. 기존의 유선 산업들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AFKN이라든지 일본의 위성 방송을 큰 그런 접시 모양으로 따다가 따오는 불법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형행했다면 법제화돼서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이런 유선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오늘날의 무슨 바둑 TV, 매일경제 TV, 이런 연합뉴스 TV 이런 곳들의 태동, 바로 이 케이블 사업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이런 방송사들의 움직임의 얘기를 할 땐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여성 전문 채널이 2개가 있었는데 이 여성 전문 채널에서 여성 배구, 그 여자 배구 경기 중계권을 우리가 들여오겠다.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패션이라든지 예. 여성분들의 트렌드를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 난잡할 수 있는 그런 구성들로 기획이 되어서 조금 기획력적인 면에서 혼란스러웠던 것이 초창기 케이블 산업, 지금으로부터 한 28년 전의 일인데 이때 일들 좀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시국에 HBS 현대방송은 나름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그룹이 케이블 방송 사업에도 뛰어든 거로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이제 현대그룹이라고 한다면 이제 무조건 재벌 1위 하면 무조건 딱 현대가 나오는 그런 입지였을 텐데 굳이 케이블 방송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사업이 되고 돈이 되면은 기업이 뛰어들지 않을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그 당시 가시청 가구 수가 30만도 채 안 되는 이런 유료 방송 사업에 현대그룹이 뛰어든다는 건 여간 보통의 도전은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예. 뭔가 명확한 이유가 언론에 공개된 바는 없지만 크게 2가지 이유로 추측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왕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송과 언론 사업에 대한 나름의 좀 욕심 혹은 바람이 어느 정도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시각들이 되게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80년대 언론사와 방송사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많은 외압과 외풍을 받았던 것들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삼성 계열의 언론사들로부터 조금은 안티한 부정적인 사설이나 칼럼 기사를 좀 공격을 받았다던가 주기적으로 그 당시에 예전 방송사들로부터 좀 지탄을 받았던 일부 사업들에 대한 그 아픔을 좀 딛고자 현재는 현대중공업이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일보를 현대문화일보라는 이름으로 언론사를 한때 현대그룹 차원에서 소유하기도 했고요. 비록 언론의 기능은 없지만 종합편성 채널 기준에서 뉴스 기능을 뺀 나머지 기능을 담은 이런 케이블 사업에서 종합편성 채널을 거의 유일하게 편성을 해서 공격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은 어쩌면 왕 회장의 당시의 어떤 그 도전과 바람이지 않았나 하는 시각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 라인업적인 측면에서 다른 곳들은 특정한 카테고리에 특화가 돼 있다면 종합 편성 채널적인 역할을 한번 좀 가져갔을 때 의미가 있지 않은가. 결국 많은 채널들이 무너지게 되더라도 이 채널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좀 차별화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편성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최초의 시도로서 뛰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이제 지상파 3사를 제외하면은 거의 채널이 없던 그런 시기에서 굵직한 콘텐츠로 현대방송이 출범을 했다. 네. 그리고 연애 오락 전문 채널이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연애 오락 관련된 콘텐츠가 많았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콘텐츠들로 구성이 네.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저도 조사를 해보고 현재 그 방송사에서 PD로 있던 분의 유튜브 계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작되던 제작물이 현재도 몇 편은 남아 있어서 네. 덤덤히 한번 좀 읊어보겠습니다. 예. 자료는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 최초 유료 방송사의 자차 제작 드라마 작은 영웅들, 국내 최초 1일 예능 정보쇼 HBS 연애 특급, 이경규 씨의 단독 토크쇼 이경규 쇼, 토크쇼 새 여자 이야기, 외주 제주공된 드라마 사랑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네. 자체 탤런트 선발 대회 나인티너스 등이 있고요. 실제로 저는 그 HBS 연애 특급 이거를 정말 중학교 때 정말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 게 채널을 돌리다가 그 당시에 도저히 볼 게 없었거든요. 네. 그럼 저녁에 틀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내가 이 연예인의 근황을 왜 알아야 되지 하면서도 봤던 기억들. 실제로 이게 MBC에도 그대로 송출이 됐었거든요. 제작을 했는데 HBS 버전으로 하나 뜨고 또 MBC에 또 하나로 제공을 하는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어서 굉장히 좀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거의 지금 90년대 역사의 산 증인처럼 덤덤히 읊어주셨어요. 맞습니다. 엄청나신데요? 네, 열심히 해야죠. 예, 진짜 엄청나신데 요즘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28년 전 당시 기준으로 좀 파격적이고 신선한 접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읽어나갈 PD, 작가 이런 스태프들이 필요했을 텐데 어디에서 다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창의력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국 지상파에 몸담았던 PD분들과 작가분들을 대거 섭외하는 일들이 러쉬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PD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제작의 경험치가 많고 이제 제작보다는 현장을 진두지휘하지 않는 쪽에 있던 분들을 들여오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네. 작가분들의 경우는 프리랜서 작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작업 외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지상파 못지않은 대우와 금액으로 모셔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좋았겠네요. 예, 실제로 진행 방식이라든지 뭐 형태들도 매우 유사했고 지금 현존에 남아있는 온라인의 클립들만 보더라도 지상파와 채널이 큰 차이가 없겠구나 할 만큼의 구성이라 뭐 전에 없던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안정적인 기반의 사업을 이어갔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근무 환경이 되었겠죠. 안 갈 이유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들을수록 시대를 앞선 요즘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키워드 시대를 앞서간 방송국이라는 키워드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아산 정주영 회장의 살아생전의 멘트를 우리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기업을 인수하는 건 남의 불행을 발판 삼아 이득을 취하는 것 같아서 싫다. 어떤 업종을 해보고 싶으면 내가 창업하면 된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창업이라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더군다나 케이블 사업이라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방송업계에서 성공 여부가 가능할까라는 불모지에 가까운 상황에서 현재에도 추구해도 이게 과연 사업이 실익이 남을까 하는 그런 구성과 편성, 기획, 제작 인력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가면서 제대로 사업을 읽었다라는 점은 결국 단순히 뭐 투자를 잘한 대표이사다라기보다는 한 방송사를 필두로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회사의 족적을 남기고 싶었던 명예 회장의 어떤 목표와 내용들 그리고 한 기업인의 의지 등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와, 시대를 앞서간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거예요? 예, 어떤 발전사를 살펴봤으면 좋지 않았던 좀 안타까운 사례도 얘기를 해야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엎친 데 덮친 격. 그렇다면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두 번 연달아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방송사가 태동이 됐던 게 95년이고 네. 우리나라 어떤 현대사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IMF 시대가 도입된 이후부터 회사의 사세는 급격하게 기울게 됩니다. 사실 IMF와 함께 방송가는 위기에 맞았던 게 사실인데요. 예. 언론사의 기록들에 따르면 기존의 지상파 3사의 외주 제작물의 담당 회사들이 160여 곳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IMF 이후에 절반 가까이 수준으로 떨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지상파도 외주 제작물이 이렇게 주는데 네. 외주 제작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던 HBS 현대방송 입장에서는 큰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죠. 그렇죠. 휘청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작가분들에게 특고료라는 이름으로 많은 비용이라든지 뭐 유명한 탤런트들을 과감하게 들여오는 일들도 있었지만 네. 비용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그렇게 들여올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값싼 외화물, 주로 80년대나 90년대 인기 있던 외화물을 싼 값에 들여오는 식으로 편성을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광고가 줄고 뭐 여러 가지 편성적인 문제 이슈가 생기면서 투자도 줄게 되는 일들까지 IMF와 함께 벌어지게 됩니다. 아, 줄줄이 이제 연달아서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벌어닥친 위기가 또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소위 코드 커팅이라고 흔히 말하는 유료 네. 방송을 끊는 행태들이 그 당시엔 존재했거든요. 네. 지상파만 봐도 충분하고 10,000원 넘게 거의 20,000원 가까이 그 당시 돈으로 유료 방송을 보는 것 자체가 IMF 시대에는 부담이 되었던 일반 서민들에게는 코드 커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시청을 하는 곳들이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더군다나 현대그룹은 주로 외주의 어떤 뭐 광고주의 광고가 있다기보다는 현대그룹의 계열사들의 광고로 연맹해가는 구조로서 방송의 광고료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네. 시청률뿐만 아니라 광고 매출표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일까지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료 방송의 가입 가구가 증가하다기보다는 철저하게 보고자 하는 방송만 적은 기본형으로 결제를 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여러 가지 형태로 엎친 데 덮친 격의 현상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패를 겪게 되면서 휘청이고 또 이제 몰락하게 된 것 같은데 쌤, 이번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를 한 것은 어느 정도 초기 시장에는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IMF가 도래하는 가운데서 조금은 효율적인 경영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 초기의 취지를 잃은 채 종합 편성사의 방송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요즘 오늘날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드라마 채널처럼 방송국의 형태가 변경이 되고 네. 또 취지와는 다르게 뭐 자체 제작물에 대한 제작이 중단되고 뭐 여러 지역 방송 SO와의 뭐 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생기면서 결국 방송사가 방송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재송신, 재송출을 하는 곳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 일련의 과정에는 초심을 잃게 된 뭐 여러 가지 외압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렇게 오늘 HBS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